이제 종합부동산세로 한번 가보죠. 종부세는 아마 말도 많을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말도 많은데,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상담을 하실 때요, 될 수 있으면 세금이라든지 금액은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금액을 대답해 버리시면 너무 커가지고 너무 금액이 세니까 거래를 안 하시려고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이제 세액공제라는 거, 요거 세액공제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세액공제라는 거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유리한가요? 안 해줘야 유리한가요? 해줘야 유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정도 돼요 하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공제가 받으려면 1세대 1주택자만 돼요. 1세대 1주택자만. 그러면 집 한 채, 제가요 집 한 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주택에 부수 토지를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부수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집이 하나인가요? 두 개가 되는가? 앞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땅만 가지고 있으면 집으로 본다, 집 아닌 걸로 본다? 아닌 걸로 본다. 그러면 집 하나를 가지고 있고 땅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주택에 부수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은 세액공제 못 받는다고 상담해야 된가? 받을 수 있어요? 상담해야 된가? 받을 수 있어요 하고 상담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1세대 1주택이라는 걸 주의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주택은 단독 소유해야 돼요. 공동 소유는 안 돼요. 단독으로 소유했을 때만 공제가 되고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는 혜택이 없어요. 단독 소유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 저희가 집 하나 있는데 나와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어요. 집 한 채를 부부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집이 두 개가 되는가? 하나가 되는가? 하나. 하나일지라도 이 사람은 세액공제 안 돼요. 그 사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으면 각자 6억씩 공제를 받아버리니까 안 돼요. 각자 6억, 각자 계산하잖아. 6억 6억으로. 그러니까 세액공제 해주면 안 돼요. 그분은. 그래서 단독 소유자에게만 세액공제를 해드리는데 얼마까지 해줘요? 그랬더니 연령에 따라서 공제도 해주고요, 보유 기간에 따라서도 해주고요. 이렇게 막 보유 공제해 주는 거 막 크게 말이 안 돼요. 연령에 따라서도 해줄 수 있어요. 기간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무려 80%까지나 해줘요. 원래는 올해는 작년까지는 70인데 올해부터는 이제 80으로 늘어나요. 80%까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나 많아요. 그러면 네, 엄청나요. 80%까지요. 단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요. 두 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드리는데, 그러면 그러면 연령에 따라서 얼마나 나이가 많으면 빼줘요? 그랬더니 60에서 65세 미만이었을 때는 옛날엔 10%가 이제 20%로 바뀌어요. 60에서 65세 미만인 분이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시면 20%, 65에서 70이면 30%, 70 넘으시면 40%입니다. 그럼 이제 얼른 이제 그 나이대가 몇 세 정도 됐는지 확인해가지고 몇 프로까지는 받을 수 있겠네요 하고 이렇게 말해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 기간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 미만 보유했으면 20%, 15년 미만이면 40%, 15년 이상이면 50%입니다. 그러면 아니요, 제가요 나이가 75세인데요. 제가 이 집을 한 30년 정도 제가 보유를 했는데, 그럼 저는 몇 프로 정도 돼요? 그러면 좀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그러면 75세니까 이제 얼른 잘 안 되면 옆에를 딱 보여드려야 돼요. 자, 직접 보여드려야 돼요. 70 넘으셨으니까 40%만큼 공제 받을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유기간이 15년이 넘으셨으니까 50%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토탈 80이에요. 그러면 아니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서 10% 깎아버리고 그러신가요? 이렇게. 한도가 80밖에 안 돼요. 그래야 돼요. 이때는 여기 한도가 80이랑 여기서 한도가 80이라는 설명할 때 목에 힘줘야 되는가? 좀 약하게 해야 되는가? 약하게. 그렇죠. 살짝 내리면서 여기 설명할 때는 목에 힘주고 여기 할 때는 조금 낮추게. 그래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될 때는 낮추고 납세자에게 유리할 때는 높이고 이렇게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 그거 너무 일방적으로 너무 많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2년 전부터 한도 두고 있어요. 이렇게 예전에는 한도 없었는데 한 2년 전부터 한도를 둬가지고 조금 제한은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때 목소리를 약간 낮추셔야 돼요. 예? 그리고 보충 설명하면 안 돼요. 절대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들은 보충 설명하시면 안 돼요. 한마디 좀 약하게 말하고 그냥 싹 얼른 지나가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만 상담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나가 버렸어요, 벌써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유기간을 산정할 때 이거를 잘 모르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조금 달라요. 양도소득세 계산하고 조금 달라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이제 소실이나 집이 무너지거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자, 그럼 이제 이 경우에 보유기간을 이렇게 이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처음에 주택을 취득했어요. 자,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실 불타가지고 내 집이 멸실이 됐어요. 자, 멸실이 됐어요. 멸실이 되고 나중에 이제 공사를 여기서 이제 재건축 공사를 해요. 자, 이제 재건축 공사를 해서 공사 기간이 있는데 재건축 공사 기간이 끝났어요. 이제 완료돼가지고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 이렇게. 자, 계속 보유하고 있네요. 이 경우에 보유 기간을 이제 두 개로 나눠 볼게요. 먼저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유 기간별 공제를 받을 때와 두 번째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때 비과세 적용 시 보유 기간 계산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 두 개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개는 차이가 있으니까 이 설명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유 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때 요 기간의 보유 기간 계산은 그러면 보유 기간은 어디서부터 돼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 이 경우는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랬어요.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면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숫자로 표시해 볼게요. 취득해서 멸실할 때까지를 1번이라 하고 공사하고 있는 기간을 2번이라 하고 지금까지 계속 쭉 보유하고 있는 걸 지금 현재까지를 3번이라 하고 자, 됐어요. 이제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보유기간은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디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지금 잡아라. 지금 그 소리인가요? 1번, 자, 1번 플러스 2번 플러스 1, 2, 3 다네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적용 시 비과세를 적용을 받으려면 몇 년을 보유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하던가요? 2년 이상을 보유해야죠. 2년 보유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유기간을 계산해봐라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때 보유기간은 자, 몇 번이다? 1번 플러스 실무 잘하시네요. 13이에요. 2번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재건축 공사기간 요거는 빠지게 돼 있어요. 여기는요. 제가 불나가지고 멸실되고 공사할 때까지 보유기간은 요건 집 없는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집 없는 걸로 봐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그 기간도 주택의 보유기간으로 쭉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1, 2, 3으로 가는 거고 양도소득세에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는 1번과 3번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농담처럼 한 적이 있잖아요.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는 분은 집 한 채를 불질러 버리고 공사기간 중에 다른 집 팔면 집 한 채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게 바로 요거예요.
요 기간 중에는 집 한 채를 불 질러버리고 여기서 하나를 부셔버렸으니까 요 기간 중에는 이제 집이 두 개란 얘기인가 하나란 얘기인가? 하나. 여기는 보유기간 안 들어가니까요. 집 아니니까 하나니까 요 기간 중에 팔아버리면 1주택으로 봐서 비관세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불질러버리면 구속돼요. 네? 재개발, 재건축은 이거는 그때는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 옆에 목동 아파트가 재건축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이렇게 목동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목동 아파트 재건축 들어간다고 해서 나 집 없는 사람인가? 그래도 두 개 있는 사람인가? 그래도 두 개잖아요. 그래도 하나는 있는 집, 하나는 마음속의 집.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음속에 뿌듯한 집이 하나 더 있다고 재건축 들어가면. 그래서 그것도 보유기간 속에 그대로 들어가.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여기가 1, 2, 3이 되는 거예요. 보유기간을.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집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재건축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는 집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받는가? 두 개로 보는가? 두 개. 두 개니까 다른 집 팔아도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보니까 재건축 뭐 한다고 막 하더라고요. 한다는데 누가 그래요. 좋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재건축 들어가면 집값 뛰겠잖아요. 그래요. 아니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기 2단지에 살고 있거든요. 2단지에 있는데 어떤 분이 물어봐요. 거기는 어디 2단지면 처음에 몇 종에서 몇 종으로 바뀌고 그래서 또 돈 벌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바뀌다 해서 뭔 돈을 벌어요 그랬더니 그거 바뀌면 이게 좀 넓어지니까 조금 더 돈 집값 뛰잖아요. 그래서 난 잘 몰라요 그랬어요. 그러고 났더니 또 재건축 된다면서요 그래요. 아니요 한 100년 뒤에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럼 100년만 집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아니 내가 무슨 100년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저건 재개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한다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몰라요. 그랬어요. 저는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도 왜 거기 있는지는 제가 학원 다니기 편해서 있거든요. 양쪽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하거든요. 그 중간 이쪽이. 그래서 요런 경우는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가 있는 것만 요것만 주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 니은번이에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요거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거예요. 앞에가 누구로부터 받은 것만인가요? 배우자예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무조건 다 상속이 아니에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그 사망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가 아닌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상속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보유기간 계산이 달라져요. 여기는 이제 보유기간 산정은 이 정도 하시고 이제 그다음에 세율이 또 바뀌어요. 세율이 바뀌는데 아직 법 개정은 안 됐어요. 법은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 포인트를 인상하는 거예요. 그럼 포인트를 하겠으니까 위로 쑥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혹시 주택은 일반적인 주택이에요. 일반적인 주택은 몇 프로에서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신가요? 책이 써졌잖아요. 0.5에서 2.7이에요. 0.5에서 2.7이에요. 그런데 바로 오른쪽 보면 개정해가 나오죠. 이제 0.6에서 3%로 바뀌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세율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올 연말에 12월 달에 종부세 가만히 있겠는가 올라가겠는가? 올라가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붕 뜨네요. 아니 제가 왜 붕 뜬지 몰랐더니 밑에서 바람을 넣고 있네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붕 떠요. 종부세 더 나와요. 근데 이것만 더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자, 또 봐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작년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 100분의 200이라고 해서 2배로만 세금을 더 물렸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3배로 넘어가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집을 2개를 가진 사람이 이번 연도에 100만 원 세금을 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올 12월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셔야 돼요. 과세 표준 공시가격 올라갈 거고 올해 공시가격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세율 올라가죠. 또 세부담의 상한율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작년 대비 2배 정도는 더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작년 이제 우리 2019년에 냈던 것은 그 전에 비해서 3배가 더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1.5배 정도 아마 더 나오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올 연말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아라. 팔면 그분들에게는 혜택을 드리겠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약간 바뀐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장기 보유한 집만. 몇 년 넘은 집만 그랬는가? 10년 넘은 집만. 그러면 10년 안 됐는데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냥 세금 내시면 돼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누구든지 풀어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10년 넘은 것만 그건 안 돼요 그랬어요. 10년 넘은 것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이 정도만 지금 개정이 돼요. 여기까지만 개정이 돼도 작년 대비 세금이 많이 올라간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많이 올라가는데 혹시 누군가가 집을 보러 오시면 혹시 작년보다 종부세를 이렇게나 많이 내는데 집 꼭 사실래요? 이렇게 대답을 해,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가요?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종부세 많이 올라간다면서요? 그러면 아직 법 개정된 것 없어요? 그러면 돼요. 아직 개정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아마 개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 개정이 안 됐으면 절대 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개정 안 됐어요. 개정되더라도 시행 날짜를 봐야 되니까 올해 아니라 내년부터 갈지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살짝 빠져나가셔야 돼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집 2개가 있으면 3배만큼 더 나오고요. 세율이 작년보다 1%포인트씩 올라간다는데요. 또 공시가격을 또 올리게 하다 보니까요. 가지고 있으면 세금 엄청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시면 거래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뭘 시켜야 되는가요? 거래를 시켜야 돼요. 거래시키고 내 주머니에 돈만 들어오면 돼요. 그 세금은 어차피 그분이 낼 거니까. 예, 그러니까. 종부세는 이 정도까지 해주시고